서울 강남 한복판, 반짝이는 유리 건물 안. 그 안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조명이 번쩍이는 수입차 전시장 안에는 고급 가죽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여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은 차분한 미소를 띠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차량 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수수한 차림의 한 노부부가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낡은 점퍼에 검은 바지를 입었고 구두는 닳아 앞코가 허옇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깊게 주름져 있었고 주머니 속에서 계속 작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는 체크무늬 코트 차림에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방의 모서리는 이미 해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붙잡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림새는 번쩍이는 전시장 풍경 속에서 분명히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들 사이로 미묘한 시선이 오갔습니다. 저분들 차 사러 온 걸까? 아니겠지. 그냥 구경하다 나가실 거야.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른 손님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모른 척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노부부를 향한 공기의 온도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전시장 한가운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광택이 번쩍이는 차체, 매끈한 곡선, 좌석에 들이운 은은한 조명. 아내는 숨을 삼키며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 차를?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렸습니다. 남편은 차체 위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차 우리가 타도 괜찮지 않겠나? 한 영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말끔히 달인 정장에 반짝이는 명찰이 달린 그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이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차량 보러 오셨나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곧 덧붙인 말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 예약된 상담이 많아서요. 구경만 가능하십니다. 아내는 움찔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직원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구경만 하러 온 건 아닙니다. 이 차 계약하려고 왔습니다. 직원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순간 주변에서 눈길이 모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힐끔거리며 노부부를 훑어봤습니다. 예, 어르신, 이 차량 가격 아시나요? 옵션까지 넣으면 억 단위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의 말 속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가방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의 주름진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오래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순간 전시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겠다는 노부부의 한마디는 단순한 말 같았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선언이었습니다.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예, 어르신, 계약이라뇨. 혹시 차량 가격을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모델은 기본 가격만 해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옵션을 조금만 추가해도 1억 5천을 훌쩍 넘는 차량입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살짝 주저하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단단한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가격을 모르고 이 자리에 온 줄 아시오?
직원은 순간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팀장님, 그냥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장난치는 손님이면 곤란하잖아요. 하지만 팀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일지도 몰라. 그의 시선은 노부부가 꺼내든 오래된 통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통장이었지만 두 손으로 그것을 꼭 쥔 남편의 모습에서는 묘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사려고 온 건 아니겠지? 그 나이에 BMW라니 그냥 허세 아냐? 어떤 이는 비웃듯 웃었고 또 다른 이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의 수수한 차림과 고급 외제차의 대비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부부는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통장을 천천히 열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돈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계약하겠소. 직원은 통장 안의 숫자를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잔고는 억 단위를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쓰는 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덮었습니다. 평생 벌어온 돈이요. 이제 우리도 한 번쯤은 원하는 걸 타고 살아도 되지 않겠소. 그 말에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집안 챙기느라 단 한 번도 큰 욕심 부려본 적 없던 세월. 그 세월의 끝에서 이제야 남편과 함께 작은 꿈을 이루려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계약서를 준비하려 했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직원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이런 경우는 지점장님께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곤란합니다. 팀장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건 그냥 우리가 처리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는 서둘러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전시장에 좀 내려오셔야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 순간 전시장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노부부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공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속삭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차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문이 열리며 단정한 양복 차림의 지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본 인물을 다시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전시장 문이 열리며 들어선 지점장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지점장님, 저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팀장이 속삭이듯 말했지만 지점장은 이미 상황의 중심에 있는 노부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분들 설마. 노부부 역시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시 김 과장 아니시오? 지점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아, 저를 기억하십니까? 회장님.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더기 외투를 걸친 평범한 노인이었는데 지점장은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점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이라뇨?
지점장은 숨을 고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20대 초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작은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수많은 직원들이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주셨죠. 회사가 커지고 지금은 그룹사로 성장했지만 그 뿌리를 세운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며 장난처럼 여기던 그 노인이 알고 보니 자신들이 몸담은 회사의 모기업 창립자였던 것입니다. 아내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여기까지 다시 올 줄은 몰랐소. 그냥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우리도 한 번쯤 좋은 차를 타자고 해서 왔을 뿐이요. 지점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왜 이제야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제대로 모셔야 했는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난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노인일 뿐이요. 하지만 나와 내 아내를 하찮게 여긴 그 눈빛은 참 서글펐소.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비웃던 직원은 얼굴이 새빨개져 말조차 잇지 못했습니다. 팀장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은 주저앉으며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지점장이 목소리를 굳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누구든 외모나 차림으로 판단하는 태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오늘 뼈저리게 느끼십시오. 전시장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놓고 골라보시오. 오늘은 당신 날이오. 아내는 눈가가 젖어오며 전시장 안에 놓인 은빛 세단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체를 스칠 때 마치 지난 세월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 차면 되겠어요. 우리 같이 드라이브 하던 옛날처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소. 이 차로 합시다. 지점장은 서둘러 계약 담당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계약서 준비하세요. 이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모셔야 할 고객이십니다. 그리고는 노부부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전시장의 부끄러운 태도를 반드시 뼈아프게 바로잡겠습니다. 노부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지난 세월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초라한 차림이 가려버릴 만큼 단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약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노부부는 차분히 앉았지만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온 두 손은 여전히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아내는 그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지점장은 직접 계약서를 가져와 한 장 한 장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원하시는 조건은 제가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최신 모델이라 공급이 제한적이지만 특별히 가장 빠른 납기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차를 가져도 될까요? 남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평생 당신은 늘 가족 먼저였소. 자식들 위해, 직원들 위해 당신 자신은 늘 뒤로 밀었지. 이제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소. 그게 늦은 보상이라 해도 말이오. 그 말에 아내의 눈가가 촉촉히 젖었습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순간 전시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부부를 흘겨보던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지점장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은 전 직원 교육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고객만 잃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 잃는 겁니다. 그날의 장면은 전시장 밖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한 방문객이 우연히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부부, 알고 보니 회장님 직원들 태도 반전. 제목만으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모습, 그리고 지점장이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어섰고 댓글창에는 감탄과 반성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 노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더 감동적이다. 나도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 며칠 뒤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BMW 전시장에서 초라한 차림 때문에 무시당했던 노부부. 하지만 그들은 알고 보니 지역 경제를 일으킨 사업가이자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이라는 편견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또 그것을 극복한 따뜻한 반전을 함께 나눠봅니다. 화면에는 노부부가 함께 웃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아내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냥 평범한 노부부일 뿐이에요. 다만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걸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짧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겉모습보다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가치 아닐까요? 이후 전시장에는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 교육 매뉴얼에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고객의 외모, 복장,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 모든 고객을 동등히 존중할 것. 그리고 입구 한쪽에는 작은 문구가 붙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손님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노부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문구를 읽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팔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네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외투 속에도 해진 구두 뒤에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노부부의 모습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눈앞의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누군가의 용기와 한 부부의 진심은 결국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결국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